네, 안녕하세요. 세시엔 직원톡 김수경입니다. 이달 들어서 좀 야금야금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50선을 바라보던 지수가 급기야는 1950선을 방어하는데도 좀 진땀을 빼는 상황으로까지 많이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 코스닥에 보여준 파워는 또 남달랐습니다. 이 중형주 장세 랠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또 증명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헬스케어 쪽,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대주들, 그리고 실적에 기반한 중형 우량주들은 시장에서 확실히 아직까지도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또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장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워낙에 극심한 변동성에 또 여러 가지 유로존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정말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런 한 주였는데요. 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훑어보면서 핵심 요인 포인트들을 좀 하나하나씩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통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통 먼저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형주와 이 중소형주의 점점 극이 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오늘장에 굉장히 또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좀 한 줄로 요약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조정 이후에 역시 코스닥과 중형주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수보다는 네. 여전히 종목 장세가 재현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안에서도 본다면은 중형주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요, 기관 쪽에서 3주 연속 중형주에 대한 좀 매수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신고가를 내면서 또 재평가 받는 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도 큰 틀은 지금 삼성전자 영향과 외국인 매도 영향으로 대형주 흐름이 한 바퀴는 수단은 돌아가는데 연속성이 부족하죠. 근데 지금 어떤 선택 중에 올라갈 때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번 주 중반까지 조정해서 핵심 제가 보기에는 제약 바이오하고 소비재 기반 중형주를 사니까 사실은 이번 주 지수는 좀 많이 빠져가 어두워 보이지만은 실전의 성과는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근데 대형주도요, 지금 이제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가지, 지금 삼성전자하고 종합하고 선물만 내다보면서 이 방향대로 가겠다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만은, 네, 이번 주 자동차는 견고하게, 수익을 주고 있고, 부품주까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그려내드렸던 NH에는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연결되죠.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죠. 네, 어제 이야기했던 대우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한 데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제가 좀 더 나오고, 제가 지수만 본다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모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이 자리가 기관과 일반이 막 흥분하고 사는데 바닥이라고 아니라 봅니다. 진정한 바닥에서는 V자인 급등으로 가야 됩니다. 각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두 마디가 빠진 다음에 각이 완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파동상 4번 반등이죠. 4번 반등은 항상 완만하게 개인들이 들어오는 자리죠. 그런 것들은 주로 한 번 더 빠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종합은 다음 주에도 이 전자 영향 때문이라도 좀 약간 연동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후반부까지 IT 부품은 그래도 다 살아나서 움직였거든요. 부품은 일단 한번 팔아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도 종합이 변동을 보이면은 어떤 지금 종목도 좀 움츠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제가 형상을 볼 때는 지금 이제 세 마디가 나온 다음에 등락주는 수렴기거든요. 여기서 바로 칠 것이냐보다도 좀 지그재그식으로 하루 양봉이면 그 다음날 또 음봉 나오고 수화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세는 코스닥과 종목장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이제 코스닥도 흥분할 때는 아닌데 어떤 3월 달에 기반이나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가게 나왔던 주가들을 이번 조정에 사신 분들, 특히 오늘 제약 바이오 같은 거는 급반등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계속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한번 보자. 여전히 그래서 코스닥에 선택되어진 내수 소비재,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 중형주, 그죠? 이쪽이 훨씬 더 화력이 좀 세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 통신주가 많이 밀렸어요. 좀 급락권에서 종목들 종가가 나왔고 좀 올랐던 쪽을 본다면은 방금 전에 뭐 언급해 주셨던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뭐 민감주 가운데서는 증권이나 건설주 좀 트로이카주에서는 좀 선방을 해주는 흐름이었거든요. 어떤 섹터 오늘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초에 말씀드렸던 역시 제약 바이오 업종 봐야겠습니다. 글쎄요, 이쪽은 뭐 신정부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밀어주는 쪽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고점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좀 이런 종목군들은 정리하면서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팁 주실 수 있을까요? 여튼 지금 이제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어제 오늘은 2조가 안 돼요. 조금 이제 들어갔다 물려있는 자금이 있죠. 특히 삼성전자 때문에 IT 쪽에 일반이 좀 물려 있거든요. 근데 한 1조 8천억으로 오늘 전체 회전을 돌아갔는데 저는 뭐 지난 가을이어가지고 제약바이오는 주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간에 마이올라스 조정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 제약바이오의 사이클 자체를 제가 그 2000년 초반부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막 못 가면서 저성장 단계에 들었을 때 한국의 주요 산업을 빼앗겼을 때가 있었죠. 이때 토픽스에 상장된 제약회사들 생명공학주들이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한 14, 15년 만에 이제 한국 시장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빠지나 싶으면은 제약은 또 그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맛이 있죠. 물론 대형주만 본다면 역시 모멘텀은 여전히 뭐 한비지만은 제가 등락은 줄 겁니다만은 살았고 지금은 좀 안 올라간 거 같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유한양행이 세다 그죠? 예, 유한양행으로 터진 흐름이 나오고 코스닥에도 제약회사들이 많은데 코스닥은 좀 약간 바이오 성격을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실전에서 21선 깨질 때 차트 깨질 때 에이스는 잡아라. 네, 30에서 잡아반 마크로제는 뭐 36,000대 잡아봤는데 오늘 뭐 강세 급반등이 일어난다든지 소개시켜드렸던 화일약품도 좀 이틀 빠지니까 또 올라간다 그죠?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주도 한 이틀 빠지는 거 에이스들은 여전히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요즘 이제 바이오주는 제약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원료약품은 실적 기반이고 유한양행까지는 오늘 이런 것들은 제가 거래를 해봤는데 깊은 마이너스에서 이런 건 이제 임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신약 모멘텀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탈 같은 종목이죠.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쉽게 죽을 패턴이 아니고 1차 상승 말다 2차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를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지수가 변동을 좁히면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일단은 제약바이오고 그다음에 내수 소비재형 중에 에이스들을 좀 잘 잡으시면은 제가 지수 걱정 안 하시고도 좀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꿈을 먹고 산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꾸준히 본다면은 상당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종목은 코스닥 내수주입니다. 동서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시간에 아마 전문가님께서 처음 이 동서를 좀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가를 보면 거의 신고가 부근입니다. 잘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뭐 시장에서 화제가 되거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종목 봐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수주들이 제가 한번 지난해 다루었던 메일유업 보면은 신고가 났죠, 그죠? 내일유업 이야기할 때는 뭐 이런 주식을 거론하십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관심 많이 가지는데 돈이 안 되죠. LG그룹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코스닥 내수 기반이 갑니다. 지금 저는 뭐 실전에서는 메일유업은 제가 이번에 뭐 잘 챙길 쪽으로 갔고 이제 제가 전체 코스닥 내수 기반 거래소는 지금 CJ나 대상이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배팅은 제가 유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메일유업에 가지고 쭉 제가 흐름 볼 때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조금 그 거품이 없는 주식 중에는 뭐 동서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는 1차 상승이 나와 이제 신고가 났는데 최근에 조정주던 모양을 보면서 거래량이 말라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 수급 들어오면 정직하게 간다는 거 이런 거 볼 때는 현재는 제가 동서는 내수 뭐 커피 시장이죠. 이거보다는 지금 해외 동남아시아 매출 모멘텀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뭐 우리 함주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이커에 있는 주식 그죠? 30대 그룹 회사들이 사실 수익이 안 나죠.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는
중소형급 그룹 중에서 진짜 알짜 회사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신다면 오히려 더 나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보자는 뜻에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조용히 소리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동선인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장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다신 게 아마 코스닥의 강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연수 전문가는 향후 패턴에 대해서는 지그재그식 패턴으로 해서 좀 양봉과 음봉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형주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쪽에서 조금 더 강도 있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체크를 해봤던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쪽 여전히 좀 강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수주 가운데에서 에이스 종목들, 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꾸준히 좀 트레이딩 해보자고 또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좀 다음